바로 노종미 의원님 만나 뵙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늦은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네, 거죠? 알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길이 많이 막혔던 거죠. 네, 그런 변명 구차하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네, 하여간 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밤 늦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하나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네. 아침에 저희가 좀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중요한 맥락은 대통령실의 끊임없는 거짓 해명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경선 때 두어 차례 통화하고 통화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취임식 전날 그리고 6월의 어느 날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축하 인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먼저 영상을 보냈고 네. 거기에 대한 화답을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취임 이후에 그리고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그때까지는 윤 대통령과 격의 없이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을 네.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그런 맥락은 어제 공개된 녹취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뭐 여러 번 확인이 되고요. 이제 비슷비슷해서 이제 골라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상당 기간 대통령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추정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는 더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고 명태균 씨도 뭐 올해 초까지는 연락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은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3대다. 네. 그리고 비밀 전화가 따로 있다. 그리고 급할 때는 이걸로 통화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인가요? 그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인데 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우리를 배신할 리가 없다라는 워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준석 그 의원이 네. 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원래 비공개로 뉴스토마토 기자들이랑 만났던 그 자리에서 틀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민주당은 그 추가 녹음이 육성이 없다고 그렇게 예, 방금 단정적으로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올렸잖아요. 예. 지금 누가 어떤 녹음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도 몰라요. 예. 자료를 이제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예. 제보하는 분들도 모릅니다. 워낙 많은 얘기를 명태균 씨가 여러 사람에게 하고 다녔어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남아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네. 자료 확인이 끝나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자료 확인이 끝나면 입장을 전한다. 이제 네. 이런 건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명태균 씨가 1시간 전쯤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했습니다. 민주당 사기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네. 자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예. 자료 분석을 하는데 예. 좀 버거울 정도로 그리고 그 자료 보지 못한 자료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죠.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고요. 예. 대국민 사기친 적 한 번도 없고 명태균 씨께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그동안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을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태균 씨가 뭐 허풍쟁이다 이런 얘기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 매우 모욕적으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녹취를 들으면 들을수록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매우 많은 일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그런 속상함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리고 그분도 이제 어떤 공식 활동을 통해서 이력을 쌓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 말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가 알아봐줘서 본인에게 역할이 주어졌고 본인은 충실하게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허풍이 없어요.
다 사실에 부합합니다. 명태균 씨는 허풍이 없다. 사실에 전부 다 모든 발언을 제가 공인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까지 들으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본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거나 아니면 사실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저는 그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대수가 몇 개인지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으면 저는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한 말이면 사실일 수 있겠다라고 추정합니다. 네. 지금 몇 개라고 얘기하면 믿기 어려워요. 지금 명태균 씨는 수사를 받고 있고 매우 공공한 처지에 신변을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의 주변에 이렇게 자신 있게 했던 말들은 네. 대부분 사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가운데 저희 오늘 방송이 소리가 자꾸 끊긴다는 시청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좀 괜찮은가요? 예, 지금은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예, 노종면 의원이 오늘 엄청 피곤해 보이신다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자, 의원님, 왜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윽박을 지르나, 이렇게 폭언을 하나라고 했는데, 그 관련된 일단이 오늘 한겨레 20일 단독 보도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사실상 비선 조직 예, 비선에 조사를 하는 그렇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비선판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김영선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의 확장판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갈등이었다라는 건데요. 이거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들고 일어날 일 아닙니까? 비선 여의도 연구원 그러니까 장명 참 잘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네. 제가 거기에 집중해서 국감 때 질의도 하고 그리고 강혜경 씨로부터 국감 증언을 이제 들었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용산으로부터 뭔가 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따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을 수차례 들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정치 사회 정기 조사였다라고 그 표현을 매우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예산 항목을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여론조사 예산이 한 해 한 20억 정도 배정이 되고요. 거기 세세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치 외교 정기지표 조사, 경제사회 정기지표 조사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국감장에서 정진석 실장이 부인했죠. 그런 조사 안 한다고. 그런데 네. 그런 조사가 있고요. 어허. 비공표 조사고 예.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국민 메시지를 낼 때 참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죠. 네. 대선 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실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수십 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와 판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맥락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려면 대통령실에서 특히나 대통령 부부가 예. 명태균 씨를 신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대선 기간 동안에 신뢰를 한 거예요. 예. 특히나 대선 직전에 9차례에 걸친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비공표 면밀 조사를 통해서 신뢰는 제가 볼 때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날 3월 8일에 그 캠프 회의에서도 그렇죠. 명태균 씨의 그 9차 면밀 조사 보고서가 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했기 때문에 비선 여의도 연구소는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왜 실행이 안 되었을까? 예. 이 부분에 이제 의문이 남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일종의 이제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에게 뭐 수주를 줬는지 이것도 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선 여의도 연구원 같은 걸 만들어서 여론을 흔들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와 관계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거나 이랬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에 내부에서 알았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대응을 못한 건가요? 지금도 잘 못하는데 그때 했겠습니까? 정권 출범 초기에.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알아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아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사실상 용산 출장소로서의 역할만 튼실히 하면 된다. 이런 판단이었겠다. 그 당시 역학관계를 보면 네. 알면 지지해야죠. 잘하십니다. 예.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3분의 1도 아직 못 들여다봤다 말씀하셨어요. 앞서도 너무나 많아서
다 미처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보가 쏟아진다고 하셨는데 그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쏟아진다는 표현은 과장 표현이고요. 네. 제가 3분의 1이라는 이 수치가 이렇게 많이 인용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들어오는 자료 양에 비해서 예. 확인하는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예. 그리고 제가 3분의 1 발언을 한 뒤에 파일 숫자와 확인한 숫자를 이제 다시 검증을 해봤더니 얼추 맞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도 새로운 파일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네. 간략한 기초 보고서 수준의 확인 작업을 끝낸 것이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분짜리 네. 녹음이 있다고 치면 그 예. 안에 말이 10분이지 많은 대화가 오가잖아요. 그렇죠. 등장인물도 많고 거기 주된 사건도 예. 한 두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시기에 맞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 네. 인물들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명태균 씨가 뭘 했다고 하는 얘기들, 들었다고 하는 얘기들, 경험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 당시 기사도 뒤져야 되고 구글링도 해봐야 되고 여러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얼개가 잡히죠. 근데 여전히 좀 추정 단계여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해보면 이 추정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보고서를 다시 만듭니다. 뭐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렇군요.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자료가 쏟아져서라기보다는 자료는 계속 들어오고 꽤 많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네.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되게 속도가 더디죠. 공개하는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어요.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만한 사안들은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들어온 기초 보고서가 2건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제가 작성한 기초 보고서가 2건입니다. 그러면 어제 공개된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별건으로? 대통령실에서 네. 뭐 처음에는 경선 이후에는 끊었다고 했다가 예. 취임 직전에 녹취가 나오니까 취임 후에는 끊었다고 또 네. 말을 바꿨는데 예.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음. 뒤에도 상당 기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예. 그걸 그 당시에 예. 얘기하는 명태균 씨의 녹취는 다수가 존재합니다.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공개할까 하던 차에 예. MBC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공개를 하게 된 거고 네. 물론 뭐 시점이 그렇게 어긋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 취임 이후에는 안 했다고 했으니까 취임 이후에도 했잖아라는 이제 네. 반문을 제기할 시점인 건 맞는데 네. 하여튼 뭐 그건 지난 금요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럼 어제 어제 나온 것은 그러니까 국감 때 취임 이후에는 안 했다고 예, 했으니까 예. 정말이야 하고 예. 이제 묻고 있는 과정인 예. 거고 이게 원래는 어제 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 MBC 보도가 나가서 냈던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뭘 낼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건 당 지도부에서 판단해 줄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신 그 기초 보고서라는 것은 그건 제가 명명한 거예요. 예,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보고서에 해당하는 이 2건의 문건은 공개가 세상에 아직 공개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우리 예. 내부에 제가 보고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에 보고한 거고 그러면 요게 조만간 또 바깥으로 나오는데 요 내용은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취임 또는 재보궐선거 이후 그러니까 2022년 6월 이후에도 계속 소통한 내용이 포함된다. 제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소통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그 당시에 얘기하는 명태균 씨의 녹취는 다수가 존재하는데 네. 그거는 보고서를 작성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단건 그냥 구두로 공유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들은 다수가 존재하지만 보고서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네. 어제 제가 이틀 동안 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예. 한 작업 양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고 예. 그리고 또 기초 보고서 형태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한 내용일 수 있다는 거고 아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 거고 네. 그런 의미고 예. 모든 것을 기초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한 다음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두툼한 내용의 그 내용이 포함된 자료네요. 몇 쪽짜리예요? 보고서가?
아니 보고서에 그런 실무에 대해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확인해야 될 추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도 적어야 되고 네. 기초라는 것은 그럼 이게 여론 조작과 여론 조사와 관련된 포인트입니까? 어떤 부분인 거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거 공개할 때까지는. 그럼 언제 근데 공개하십니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 이거예요. 명태균 씨가 참 많은 일을 했구나. 명태균 씨가 그건 그러면 일관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사이에 그 녹취도 많이 들어봤고 네. 또 지금 새로운 제보자들로부터 오는 녹취들도 확인하고 있고 근데 일관되게 드는 생각은 참 많은 일을 했다. 네. 이 사람은 단순한 허풍쟁이 아니다. 예. 실제로 대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 그걸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그럼- 다만 윤핵관과의 권력 다툼에서 점점 세를 잃어갔을 뿐이다. 세를 잃은 뒤에도 예.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는 상당 기간 유지해 왔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은 나름대로 행사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7월 전후로 전은 세력이고 후는 명태균 개인 플레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컨트롤 타워였습니까? 윤석열 캠프에 명태균 씨가? 거기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컨트롤- 비선이었으니까 예.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표현에 좀 부담스럽긴 하고요. 예. 다만 특히나 김건희, 윤석열 예. 후보 그 부부하고 직접 소통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영향력은 공식적인 컨트롤 타워 이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에서 보면은 윤석열 캠프가 꾸려지던 상황부터 다 나와요. 그때 명태균 씨가 누구를 추천했고 네. 뭐 이런 것. 그 사람이 된 다음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 내가 꽂았어 이게 아니라 예. 이 사람 내가 추천했어. 예. 근데 그 시점 뒤에 진짜 뒤에 직을 있어요. 맡아요. 뭐 이런 이를테면 이런 일들을 녹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명태균 씨의 그 당시 녹취를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이다 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민주당이 대응하는 거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한 얘기 가운데 사실로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그때 공개합니다. 명태균 씨는 저하고의 이제 단독 인터뷰에서 본인이 유세 단장을 윤상현 의원을 해놨길래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다, 반대했다. 그래서 그 전두환 사위가 어떻게 5.18 광주에 가서 유세를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박대출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준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캠프 구성의 인선들, 그 다음에 정책들. 뭐 오늘 보니까 그 법안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손을 댔다, 뭐 이렇게 되려고 입법 했다. 네. 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후에 민주당은 어쨌든 이 진실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태균 진상조사단도 네. 꾸려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 녹음 파일 공개 뭐 기자들 사이에는 민주당이 입수한 게 한 400개 된다 이런 얘기도 돕니다. 특검이 빨리 가동이 돼야죠. 특검. 예. 네. 근데 이걸 오늘도 이걸 한동훈 대표는 특감 얘기를 했습니다. 감 떨어지는 얘기를 지금 전국이 어떤데 특감으로 되겠습니까? 앞서 예. 임미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감찰관은 예. 예방 차원의 내부 감찰 조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일 벌어지고 그리고 이 규모로 보나 이걸 감찰관 한 명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특검 큰 규모의 특검이 이 사안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과, 쇄신, 특감 이걸로 안 됩니다. 이제 특검에 동의하고 네. 대통령을 향해서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네.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가동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명태균 씨가 이번에도 뭔가 성과를 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선거에도. 개인 라인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어디서 막혔냐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그 막혔어요.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막힌 것 같아요. 음.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특검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오늘 이제 특감 받으라는 것이고 대통령 사과하라는 것이고 그 참모라인 교체하라는 것이고 내각을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사과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윤 정권이 규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뭐 박절하지 못해서 네. 네. 그게 사과입니까? 그따위 사과는 들을 이유가 없고요.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느라 개안한 쇼 하지 말고 그리고 인적 쇄신, 뭐 내각, 그러니까 뭐 참모진 교체하고 내각 교체 그냥 쉬운 말이잖아요. 네. 그 나물의 그 그 밥. 밥. 네. 그 인적 풀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개각을 보시죠. 장관 인선을 보세요. 방통위원장 세운 거 보세요. 그자들이 이번 국감에 나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 인력풀에서 무슨 개각을 하고 무슨 참모진 교체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 특검 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11월 14일 특검을 민주당은 이제 입법 발의를 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통과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할까요? 또 이제 전망의 영역이라 네.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 11월 14일 뭐 지금 국민의 80%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른바 대세, 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음. 국민의 절대 다수는 네. 대통령의 책임,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뭐 예. 나아가서는 하야 탄핵까지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대표가 이 국면에서는 키를 쥐고 있어요. 매우 막중한 역할입니다. 네. 그냥 지금 소수 여당의 여서야대 국면의 소수 여당의 대표 아니에요. 지금 판을 좌우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역할이 부여된 거예요. 네.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이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대표하고 싶어하는 이 보수 정치가 예. 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면입니다. 국민의 상당수는 또한 보수 정치 이제 끝났다, 볼 거 없다, 한동훈 기대 안 한다. 근데 저는 한 번 더 기대해보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에게.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59분이어서 국회 본회의 가셔야 돼가지고요. 네. 다음에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